대구에는 맵고 짠 것뿐이다. 척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별미가 태어납니다. 한때 대구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부식집이고 국수집이에요. 그 음식들이 대구의 소울푸드로 발전하게 된 건지도. 저는 지금 삼성그룹의 초석을 다진 중국 인교동 삼성상해 예터에 서 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대구는 산업 인력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엄청난 경제적 인프라를 가진 최강의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시 삼성상해는 두 개의 사업의 축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1층에 들어선 삼성 별표 국수였습니다. 1938년 문을 연 별표 국수를 통해 아주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기세를 갖고 1951년 제일모직을 포함한 삼성물산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1933년에 태어난 풍국면, 이렇게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대구가 밀가루와 얼마나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현존하고 있는 국수회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국수회사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일단은 생산하기가 좋은 지역이 대구입니다. 예전에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생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생산을 잘할 수 있었고 많이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날씨가 더우니까 국수처럼 간단하게 먹기가 좋잖아요. 후루룩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만드는 회사가 많고 자연히 국수를 다른 지역보다 한 3배 정도 더 먹는 걸로 지금 저희들 통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저희들이 있고, 그 대형 마트라든지 대한민국의 유통이나 온라인에 저희 풍국밀이 다 진출해가 있으니 그런 국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부심을 얻기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풍국면 다음으로 유명한 국수 공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948년에 생긴 대양제면이라고 합니다. 소표 국수라고 하면은 잘 알려지죠. 50년대 대구에는 참으로 많은 국수 공장이 있었습니다. 약 한 40여 개로 추산되고요. 거기에는 동물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닭표, 소표, 기린표, 말표, 뭐 봉황표, 또 뭐 남산제면, 달성제면 등이 있었는데 약 40여 년간 호갱기를 누리다가 뭐 대기업의 국수에 밀려가지고 지금은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50년대 서문시장 근처에 뭐 대충 열거하면은 내당동의 대동제분, 침산동의 경상제분, 이 밖에 뭐 춘천, 풍국면, 옥화정미소 등인데, 특히 대동제분은 대단했습니다. 64년에 지역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 5층짜리 밀가루 공장을 준공합니다. 뭐 서문시장 바로 근처인데요. 대구는 국수의 고장답게 1980년 전국 국수 공장 대표들이 모여 조합을 만드는데요. 초대 대표가 바로 남부시장에 있었던 남산제면의 고윤열 씨가 사장을 맡게 되죠. 2대 대표도 소표국수의 원호용 사장이 맡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구의 국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구가 전국적인 밀가루의 도시, 면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946년부터 33년간 미국은 공법 480조를 발효하는데요. 이 밀가루 해외 원조 정책입니다. 이 덕분에 그 밀가루가 상당 부분 대구로 들어오고, 그래서 대구는 면의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도심 곳곳이 건고를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곳이 대구였습니다. 소비자도 많았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첨단 제분 제면기가 선도적으로 수입될 수 있었던 거죠. 한국 전쟁 직후 밀가루 음식은 자연 대구에서는 가장 쉽게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들에게는 주식으로 등극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대구의 소울푸드로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구의 국수 산업이 50년, 60년대를 맞으면서 절정기를 맞게 되는데요. 70년대 서문시장이 엄청나게 분화하면서 전국에 지금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100여 개의 국수 난전이 하나 밀집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구 국수 산업의 약간 극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멋진 누들 스트리트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서문시장의 국수는 건진 국수 스타일을 건재하고 있습니다. 대구 토박이들은 지역의 칼국수를 누른국수라 했습니다. 이 누른국수는 국수 빛깔이 유난히 누른빛을 띠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설과 홍두깨로 밀반죽을 직접 눌러 밀어 만든 칼국수란 의미로 누른 대신에 누름국수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대구에서 청도 팔초령 쪽으로 가는 국도변에 있는데요. 바로 우리밀 할매 옛날 칼국수 집인데요. 예, 이 집에서 우리 대구 토종의 국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밀가루 농사를 짓고 또 그 밀가루를 직접 도정하고 그리고 그걸 홍두깨로 밀어 예전 시골집 살팽상에서 먹던 그 거칠고 투박한 느낌의 토종 칼국수의 대표 주자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맛있겠다. 이 색깔을 보십시오. 이 흰빛이 아니고 완전 그 흑빛 있잖아요. 이 흑빛은 도자기로 비교하자면은 반들반들한 그 백자가 아니라 토기에 가까운, 그래서 질그릇의 맛이 난다. 우리 천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삼배, 무명천의 그 아주 거친 피륙의 질감이 이 칼국수 한 그릇에 다 들어있다. 바로 그게 또 대구의 소울 정신으로 스며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고 새로운 입맛을 선사해 주었던 밀가루의 시대. 저는 지금부터 대구 분식의 끝판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교동시장의 납작만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쯤 등장한 대구 납작만두는 둥그렇고 달걀만한 만두를 밀쌈전병 같은 납작한 반달 모양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미선당 분식, 교동시장, 남문시장, 후발주자인 서문시장 삼각만두, 그리고 달서구 송현동 입새만두로 분류됩니다. 미선당 분식은 납작만두의 맛탱객이죠.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새로 단장돼 골목 복판에는 좌판을 못 깔고 모두 점포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소 깨끗해졌지만 예전 정취는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빵, 빵. 이거 총소리 아니고 빵소리거든요. 몇 년 전부터 영남일보는 커피 앤 베이커리 앤 커피 박람회를 열고 있는데요. 10년 전부터는 창고형 베이커리 카페, 창백화 심드름이 일고 있습니다. 최정산에는 오퐁드보아, 온더레일 대세목장, 팔공산 헤이마, 또 도심으로 들어오면은 남산제빵소, 빌리웍스, 안욱, 우즈, 별을해다 등 부지기 수이죠. 대구 빵의 최고 전성 시대는 1980년대 초 1000개 넘는 빵집들이 대구 곳곳이 산재해 있었죠. 그 중에서 이 동성로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런던 제가, 뉴욕, 뉴델 이 세 빵집은 한때 서울의 유명 빵집보다 더 매출액이 높았고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냈다고 합니다. 이게 대구의 빵의 위력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말 빵 구원하던 그 시절 빵집은 문만 열면 돈을 벌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다국적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습격으로 1000여 개의 빵집이 거의 무너져 내리는 위기도 있었지만은 현재 대구 경북에는 무려 140여 명의 제과 기능장이 있습니다. 대구가 빵으로 유명해지다 보니 대구에 빵을 한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대구가 빵지 순례의 도시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대구 첫 베이커리 전문점 채간의 케이크, 대구 첫 모닝빵을 주도한 포정동의 풍차 베이커리 등과 함께 대구 빵집의 최고참격입니다. 삼성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입점하여 대구 지역 빵집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었습니다. 대구 사람들의 밀가루 사랑은 유별납니다. 이 동고동락이란 말도 대구에 오면 밀고밀락으로 바뀝니다. 대구 시민들의 어려웠던 시절들에 항상 친구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음식이 바로 밀가루 음식이었죠. 이 밀가루가 만들어낸 대구만의 식문화, 식생활은 결국은 우리의 달구벌의 큰 역사의 한 주축이 되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